네, 그래서 바이든의 시대가 됐는데 이제 오늘 취임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데 일단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저금리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통한 경기 부양을 추진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인당 1,400불씩 막 나눠주고, 어려운 자영업자 및 서비스업 종사자들한테, 보조금 지급하는 거를 바이든이 지금 내세우고 있죠. 거기 옐런도 그거 동조한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한쪽 편의 주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자산 시장의 강세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반대 사이드도 봐야겠죠? 반대 사이드의 논리들. 반대 사이드의 논리는 최근 들어서 불거진 거죠. 갑작스러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자산시장에 붕괴가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와 지금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는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포지션에 있었고 중국이라는 써먹지 않은 히든 카드를 글로벌화에 편입시키면서 써먹어서 그나마 G1, G2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전 세계가 버텨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의 위기는 중국도 그 역할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막대하게 쌓아놓은 부채 문제와 함께 중국의 부채 문제 역시 만만치 않아서 결론은 뭐냐? 이러한 논리에 의해 더 이상 1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저금리로 인한 자산시장은 붕괴될 거라는 예상. 두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선택하시는 거예요. 어느 쪽을 고를 건지. 일단 이 논리도 있고 이 논리도 있어요. 최근에는 이 논리가 좀 힘을 받고 있죠. 왜? 누가 봐도 저금리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때문에 시중에 돈이라는 게 많이 풀려서 유동성의 힘이라는 것들이 발휘될 여지가 크지 않겠냐라는 얘기고 반대편에서는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다루기 힘든 램프의 요정 같은 존재다. 한번 여는 순간 컨트롤하겠다? 쉽지 않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인플레이션은 갑작스러운 금리 상승과 함께 자산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문제는 원래는 우리 얘기했던 이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어지고 있는 현상인 거고 사실 코로나19가 마무리가 된다면 원래는 정상적으로 어떻게 됐어야 되냐 원래는 과잉 설비에 대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당연하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재정에 안정을 가져와야 된다. 언제까지 이렇게 막대한 부채를 쓸 수 없다. 그리고 몇몇 플랫폼 기업들을 독점에 대한 규제를 지속해야 된다. 그리고 피해 업종, 코로나19에 피해당한 업종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금리 정상화가 일어나야 된다. 라는 산적한 과제들을 안고 바이든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 1번 주장과 여기 2번 주장, 그래서 바이든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2번 주장에서 이런 식으로 저금리에 돈 풀다 보면 갑작스러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금리 올라가고 자산시장 붕괴될 거라는 이 논리에 또 반대 논리가 있어요.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술기업, 그러니까 이른바 플랫폼 기업들이 전 세계를 통한 세계화와 생산 물자 조달, 그 다음에 상품의 이동 이런 것들과 함께 맞물리면서 저물가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전 세계의 전 세계 주요 소비국이라고 한다면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을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얘네들의 고령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 세 번째 논리는 뭐냐면 서비스의 상품화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원래는 서비스 피, 그러니까 지난 20, 30년 동안 진짜 물건 가격이라는 건 계속 우하향했는데 뭐가 올랐던 거냐면 서비스 피가 올랐던 거거든요. 그게 그나마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요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이 이렇게 낮았는데 그 서비스조차도 지금 IT 기업들이 다 플랫폼화하고 디지털화해서 피를 낮추고 있지 않냐. 단적인 예로 그냥 오늘 제가 지나가다 본 건데 광고판에 로톡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뭐죠? 변호사 상담하는 플랫폼.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등 했던 게 3.3?
그게 무슨 세무 서비스라면서요. 연말정산 세무 서비스, 뭐 기타 뭐. 그다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회계사나 뭐를 고용했던 그런 것들이 더 좋은 뭐 이런 ERP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동안 외주를 통해서 사람이 했던 영역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PB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핀트라는 앱, 자산관리 앱, 그다음에 뭐 세무 서비스, 그다음에 회계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상품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요인이 없다라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네 번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유가입니다. 저유가. 이 유가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한 적이 없다. 근데 유가는 앞으로도 장기간 안정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왜죠?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의 셰일 오일 및 셰일 가스, 그러니까 채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중동의 석유 매장량 및 그동안 못 찾아냈던 해양에서의 석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공급 측면의 과잉과 그 다음에 수요 측면에서는 수요의 감소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전기차나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LNG 뭐 이런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통해서 유류에 대한 소비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 그러니 저유가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없다. 근데 저금리 기조는 유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펼친다. 그러니 사실 이 결론, 그러니까 합리적 결론만을 도출한 지금의 상황들을 나열해 보면 제가 봐도 자산 시장의 강세는 지속된다라고 보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플로우를 알고 여러분이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액션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뭐 뭔가의 결정을 하시는 건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지난번 복습과 함께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